대한민국 대중에게 조영구는 지난 수십 년간 활기찬 에너지와 특유의 유쾌함으로 사랑받아온 대표적인 리포터이자 긍정의 아이콘이었다. 그러나 최근 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충격 고백 영상은 이 밝은 이미지 뒤에 가려져 있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나락과 절망의 시간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수십억 원의 돈이 순식간에 허공으로 사라진 재정 파탄. 그리고 그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한 가정의 정신적, 사회적 붕괴는 단순한 연예인의 투자 실패담을 넘어선 이 시대의 탐욕이라는 덫과 묻지마, 투자의 위험성을 고발하는 처절한 경고문이었다. 그가 공식적으로 털어놓은 손실액의 규모는 일반인의 상식을 초월한다. 주식 투자로 21억 원이 증발했으며 카더라 통신에 의존한 부동산 투자로 1억 5천만 원을 날렸다. 그리고 그의 삶을 결정적으로 파국으로 몰아넣은 사기성 투자로 인한 추가 손실까지 합치면 그가 겪은 재정적 고난의 최종 금액은 무려 56억 원에 달한다. 카메라 앞에서 굵은 눈물을 쏟아내며 오열한 그의 모습은 한때 모두에게 웃음을 주던 스타가 아닌 벼랑 끝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한 인간의 처절한 고백이었다. 당시에는 정말 죽고 싶었다는 그의 한마디는 단순한 물질적 상실이 아닌 돈과 함께 신뢰와 희망마저 사라졌을 때 인간이 겪는 심연의 공포와 고립감을 그대로 대변했다. 이 기사는 조영구가 겪은 56억 원 재앙의 궤적을 따라가며 그의 처절하고 감동적인 재기 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조영구의 재정적 실패는 너무나도 비전문적이고 허술한 곳에서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 바로 일상적인 공간인 미용실이었다. 전문가의 냉철한 분석이나 철저한 시장 조사 혹은 자신의 투자 원칙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미용실 언니들의 이거 딱 하나 남았어요. 지금 안 사면 후회해요. 사면 무조건 2배로 벌어요. 라는 과장되고 달콤한 귓속말과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FOMO Fear of Missing Out. 소위 불안 심리에 사로잡혔다. 그는 단 몇 마디의 비전문적인 조언에 현혹되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모은 1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남산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덜컥 계약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의 눈에는 이 오피스텔이 일확천금을 가져다줄 황구마를 낳는 거위로 보였겠지만 현실은 싸늘한 빙하였다. 2년 후 그가 기대했던 투자 수익률은커녕 오피스텔의 가치는 1억 5천만 원이 하락하며 그의 첫 번째 재정적 쓰라림을 안겼다. 이 손실은 단순히 돈을 잃은 것을 넘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헛된 환상과 타인의 말에 의존했던 자신의 나태한 투자 습관이 깨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미용실 아줌마들의 카더라 통신이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은 소중한 자산의 허망한 증발이자 이후 그를 주식이라는 더욱 깊은 중독의 수렁에 빠뜨리는 심리적 취약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영구의 인생을 가장 처참하게 파괴하고 그의 정신까지 갉아먹은 주범은 바로 주식이었다. 부동산에서 실패한 돈을 주식으로 만회하려 했던 것이다. 그의 주식 투자는 2008년 소액으로 시작되어 초반에 우연히 빠른 수익을 경험하면서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초기의 달콤한 성공은 그에게 확신이라는 도구로 작용했다. 나는 주식으로 전문가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오만함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10억 원 이상의 거금을 심지어 대출까지 끌어와 주식시장에 투하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시장의 변동성은 그의 탐욕을 비웃었고 수익 곡선은 추락하기 시작했다. 그는 손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물타기라는 위험한 전략을 시도하며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갔다. 마치 도박 중독자가 마지막 한 판에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결국 주식 투자만으로 21억 원이 순식간에 공중분해되었다. 이 막대한 손실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재정적 타격이 아니었다. 극심한 스트레스, 자기 비하, 그리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죄책감은 그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그는 급기야 조울증 진단을 받으며 극심한 감정 피복에 시달렸다. 이성을 잃고 폭주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증권사 HTS를 끊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다. 바로 북한산 등반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방법을 택했다. 산행은 그에게 주식이라는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금단 치료 현장이었다. 산속의 차가운 바위와 거친 흙을 밟으며 그는 육체적인 고통이 정신적인 고통을 잠시나마 덮어주길 간절히 바랐다. 그의 등반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나태함에 대한 육체적 참회이자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 본능의 발로였다. 주식으로 인한 21억 원의 손실도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지만 그의 삶을 완전히 파국으로 몰고 간 것은 사기성 투자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 총 56억 원에 달하는 최종적인 재정 파탄이었다. 이 금액 속에는 그가 평생 모은 전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것만 넣으면 회생할 수 있다고 간절히 읍소하여 빌린 피 같은 돈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돈을 잃은 고통보다 더 잔인했던 것은 인간적인 관계의 붕괴였다. 사기의 주범은 그의 인간적인 약점과 절박함을 이용했다. 그를 믿고 돈을 빌려준 친척과 지인들은 원망과 배신감, 그리고 자신들의 재정적 위기로 인해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조영구는 당시에는 모든 사회적 연결고리가 끊겼다고 회고했다. 배우자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는 죄책감, 세상의 싸늘한 시선, 그리고 채무자들의 집요한 독촉은 그를 숨 쉴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이 시기에 실제로 죽음이라는 극한의 선택과 매일같이 싸워야 했다. 56억 원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 명예, 신뢰, 그리고 영혼을 짓밟아버린 파멸의 무게였다. 그는 혼자가 되었고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서도 멀어지며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이라면 56억 원의 빚과 정신적 트라우마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절망의 심연 속에서도 그는 인간 조영구로서의 마지막 의지와 생존 본능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조영구는 달랐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건강한 몸뚱이와 성실하게 일하는 능력뿐이었다. 그는 가장 원초적이고 정직한 방법으로 빚을 갚기 시작했다. 재산을 잃었지만 직업을 잃지 않은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하루에도 20에서 30개의 행사 무대를 쉼없이 뛰었다. 수면 부족과 극심한 피로가 그를 짓눌렀지만 그는 카메라 앞에서 유쾌하게 웃는 광대 역할을 멈출 수 없었다. 그의 유쾌한 미소 뒤에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웃음을 팔면서 동시에 빚을 갚아야 하는 이중 생활을 감당해야 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직업 전환을 감행했다. 쉽게 벌려던 돈 때문에 파멸을 겪었음을 깨달은 그는 땀과 정직함만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청소 및 이사 전문 회사인 영국 크린의 대표이사로 변신했다. 이 선택은 대중의 이목을 끌었던 화려한 연예계 스타에서 가장 땀 흘리고 손이 더러워지는 현장 노동의 중심에 서겠다는 정직한 선언이자 대중에게 보내는 속죄의 메시지였다. 그의 회사 영국 크린은 그의 진정성, 현장에 대한 성실함, 그리고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급속도로 사업을 확장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수십억 원의 빚을 갚아낸 성공적인 사업가이자 인생 역전의 상징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조영구의 56억 원 실패기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적인 재정 파탄 기록이 아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노동소득을 경시하고 쉽게 자본소득을 얻으려는 유혹에 빠진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강력하고도 비극적인 경고 메시지다. 그의 이야기는 투기와 투자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고 위험한지를 증명한다.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분명하다. 첫째, 묻지마. 투자는 결국 재앙을 부른다. 둘째, 일확천금에 대한 집착은 돈뿐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 정신 건강까지 파괴한다. 전문성과 철학 없는 투기는 통제불능의 도박과 같다. 주식 중독은 마약 중독과 다를 바 없으며 사회적 관계와 자존감마저 앗아간다.
그러나 조영구의 진정한 위대함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그는 돈을 잃었지만 좌절의 심연 속에서 노동의 가치, 성실함, 그리고 정직한 땀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되찾았다. 56억 원의 손실이 그를 평생 괴롭힐 상처가 되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그는 가장 중요한 재산인 가족의 소중함과 불굴의 재기 의지를 얻었다. 조영구는 이제 성공적인 실패자로 불린다. 그는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기어 올라와 재정적, 정신적 좌절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정직하게 일하면 반드시 재기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가 카메라 앞에서 흘린 뜨거운 눈물은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으며 동시에 인간적인 신뢰와 성공이라는 다음 챕터를 향한 그의 단단한 결의를 보여주는 희망의 서막이었다.